오늘도 이어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학생부에 차별화된 나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방법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이 기록을 한번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A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학교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음.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다 쓰여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를 불문하고 쓰여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샘플이에요. 샘플 거의. 자,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장학습에 참여해 그분들과 우정을 쌓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 네, 이런 부분들도 거의 샘플로 쓰이고 있죠. 체육대회에 그부들과 한마음으로 피구 달리기에 참여하여 협동심을 키우고 체력 증진에 노력함.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움. 자, A 파트 지금 그 기록들이에요. 어떻게 느끼세요? 모두에게 쓰여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만 쓰이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냥 공통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개인적인 나의 모습이 꼭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단체로 강의 들을 때 선생님들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뭘 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생각한 부분, 느낀 점, 그런 활동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좋겠죠. B 샘플 내용들입니다. 학교 축제 진행 요원을 맡아 축제 기간 중 스케줄 관리와 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함. 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일수록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준비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움. 어떻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문구이지만 누구나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배운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진행을 하면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있죠.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게 머릿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글귀로 보고서로 이런 부분들이 작성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관자 역시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학급 내에서 서로가 지켜줘요 캠페인을 제안을 하게 됨. 그래서 매 학교 회의 때마다 캠페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캠페인 활동을 실천함. 앞에 A 샘플하고 지금 B 샘플은 정말 다르죠. A 샘플은 단체의 모습만 적혀 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그냥 쓰는, 좋은 말이지만 의미는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냈을 경우에 쓰이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학생부 기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개학 후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학생부에 기록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전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문구로 딱 받아서 선생님들이 그대로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조금 편하긴 하지만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아예 이런 보고서 형식을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 그 보고서의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활동명 중요하죠. 어떤 활동,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활동명, 활동기간, 그 다음에 이것을 참여하게 된 동기. 근데 참여 동기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내가 원래 이 행사에 참여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목표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냥 무의미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배우고 싶다, 이런 목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활동에 이제 내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뭐 어떤 특별한 활동 내역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내가 했던 나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 뭐 진행을 했는지, 발표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은 뭐 나의 역할은 그냥 청자 입장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게 되겠어요? 나 같으면, 나라면, if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거기에선 나의 역할이 없으니까 감정이입을 해보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점, 배우고 느낀 점, 그래서 참여 동기에 비추어서 혹은 참여 이전의 나의 모습에 비추어서 달라진 점, 그러니까 의미 부여예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이후에 그럼 이걸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생긴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이게 들어가주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이걸 모든 활동에 다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로에 관련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게 나의 진로와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모든 활동에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 제출을 하십니다. 찍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그게 만약에 선생님들이 세 줄로 요약해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B샘플처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딱 압축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 3학년의 학생부, 특히 자율활동, 진로활동, 심지어 교과목의 보고서 형태들도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형식에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보고서 이렇게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고3까지 선생님들이 학생부 전체 그 형식을 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 그 신입생 캠프 때 다니면서 학생들과 이제 나누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직접 만드셔가지고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으로 뿌리셨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지금 1학년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학습 환경을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창체활동, 수행평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을 교육청에서 받으시면 그걸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내고 계세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읽어도 말뜻을 모른다는 거. 이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학생들은 가정통신문 왔네? 그리고 접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거 그리고 나중에 들은 적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받은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Q32 독서 활동에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전공 관련 독서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독서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기왕이면 전공 관련된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독서 활동의 원칙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답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독서 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채워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관심 분야,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논리적 사고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뭐 이 독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과목당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방식. 따로 이제 독서란을 이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각 그 세부 특기 사항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로 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독서가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관련 단원과 관련 있는 책들을 읽어서 그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방식. 그러니까 조금은 학생들한테는 수월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개별적으로 읽고 개별적으로 채워야 했는데 지금의 고3이나 고2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어쨌건 이 독서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평가자들은 학생이 어떤 독서 습관을 가졌고 어떤 동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지 또 교과와 관련하여 학업 역량을 기르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독서가 학생의 성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그 독서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독서의 원칙 첫 번째, 교과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서 자신의 교과 학습의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영어 수업 시간에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원서로 읽었으면 나는 그거를 한글 책으로 읽어서 감정이입을 하는 원서를 다시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해서 뭐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의성 있는 독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뭐 역사서나 그다음에 롤모델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상식 책들 이런 부분들을 읽어주시면 당연히 이런 책들을 읽은 친구들은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서 자체가 지금은 책 이름하고 저자 이름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이거 너무 명칭만 딱 들어가니까 이거 정량평가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독서 항목에 적히지 않고 세부 특기 사항에도 적히기도 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가 표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의 가장 중요함은 꾸준함이죠. 꾸준히 책을 읽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보고서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한 활동들을
보고서에 작성해서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하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지, 차별화된 학생부가 기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거짓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사회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걸 요령을 피워서도 안 돼요. 요령 피우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누가 읽으면 좋다더라는 책을 찾아 읽지 마시고 내가 궁금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을 찾아 읽으시고,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록될 때 그냥 깨달음, 무슨 생각함 이런 식 수려한 문장으로 자기가 기록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한 활동들, 그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내시면 선생님들이 그 모습 그대로 기록을 해주신다. 멋있는 문구를 쓰려고 하지 말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